네, 2024년 1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지금 여야가 모두 공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천, 시스템 공천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될까요?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방식을 개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4년 전 재판일 것이다.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치를 바꾸려면 정당 정치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지 않는 이상 그와 왜 그나물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칼럼이라 그래야 되나? 분석 글을 썼습니다. 이 한 교수는 4년 전에 있었던 2020년 4.15 총선을 분석을 했어요. 그때 각 당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이 총선에서 972명이 나왔는데 이들을 쭉 분석해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민주통합당이었나? 뭐였지? 하여간 지금 국민의힘 정신, 미래통합당. 그건 엘리트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운동권 정당이었다. 근데 그것이 지금에도 안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걸 보니까, 지난 4년 전 선거 때는 검사를 지낸 사람이 모두 40명이 공천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 통합당에는 24명, 민주당에는 8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통합당에서 24명이 검사 출신이란 건 뭔가 하면은 전국 지역구가 한 250개 되죠. 통합당 공천자 중에 10%가 검사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민주당에는 8명이니까 3.2%.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주로 국민의힘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경찰 출신은 거의 비슷했어요. 오히려 민주당이 약간 더 많았습니다. 2.2 대 2.4. 자기네 당에서 후보 내세운 사람들 중에서 경찰 비율은. 변호사 직업인 사람들 보게 되면 국민의힘 쪽인 통합당이 18.7%, 민주당이 13.8%, 그 다음에 학계 출신, 교수, 이런 사람들, 통합당이 26.5%, 민주당은 5.5%, 굉장히 차이 나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건 뭐라 그래야 되나, 공무원이라 그래야 되나? 그쪽 출신은 통합당은 21.3%, 민주당은 11.5%. 이걸 쭉 보니까, 아까 전문직 출신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확실히 많다. 검사 출신도 많고, 경찰을 제외한 변호사 출신도 많고, 학계 출신도 더 많고, 공공기관 출신도 많고, 전문직이 많다. 그리고 기업가 출신들을 보니까 통합당 후보에서는 기업인 출신이 12.2%, 민주당은 7.5%. 그래서 확실히 이쪽이 많다. 통합당이 많다. 국민의힘이 많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명문대학을 스카이라 그러는데, 지난 총선에서는 서울대 출신이 123명, 고대가 86명, 연대가 66명. 하여간 제일 많이 스카이대학 출신이 많았는데, 통합당은 39.4, 민주당은 34.8로 통합당이 더 스카이 출신이 많더라. 국민의힘에서도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 게 전과를 비교해봤어요. 그 전과 여부가 확인된 사람 851명을 분석해보니까 전과를 가진 사람이 이재명 같이 무려 38.7%다. 근데 이 전과를 중에서 음주운전 비율, 이거는 정치 색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몰라. 운동권이 더 술 잘 먹나? 그건 모르겠는데. 통합당이 10.5, 민주당이 10.0. 오히려 통합당이 약간 높았죠. 그러니까 거의 음주운전 비율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전과 중에서 요건 비슷했는데 무슨 전과에서 차이가 나느냐? 전과자가 어디 더 많았는가 하면은 민주당이 39.2, 통합당이 25.6. 민주당이 한 50%포인트 더 많았습니다. 근데 어떤 전과냐? 민주당 후보자는 18.8%가 집시법 위반.
근데 통합당은 1.4%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민주당에서는 8.8인데 통합당은 2.7%. 그럼 간단하게 말하면은 통합당 쪽은 엘리트 중심, 전문직 중심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운동권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계속해서 민주당은 운동권들이 모여갖고 아바타로 이재명, 그전에는 문재인 내세워갖고 호가호위하면서 맨날 대학교 때는 무슨 혁명 얘기하던 자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혁명이 아닌 그렇게 호령하고 있다. 그거죠. 예. 그런데 지난 4년 전 총선에서도 공천 공식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통합당에서는 기존 의원 중에서 다시 공천받은 사람이 56.8%, 민주당은 72.9%였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후보를 교체하고 재공천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결과는 통합당의 참패였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제가 보기에도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는 국민의힘이 많은 후보를 교체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얼마나 성과가 있겠느냐.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물갈이를 덜 했더니 더 이겼다. 네. 자, 우리나라 정당은 이렇게 지금 방 말씀드린 대로 운동권 친구들은 민주당으로 몰려가고 검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여당으로 몰려가는 그런 구도죠. 근데 우리나라 이 공천이라는 게 이 공천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정당에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대표가 누굽니까? 아십니까? 거기 대표 없어요. 그냥 없어요. 거기는 당대표가 없어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히면은 그들끼리 모여서 원내대표 정도 되는 사람은 뽑지만은 당대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정당에서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중앙일보의 최훈 주필이 상당히 흥미로운 칼럼을 썼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당이 왜 제왕적 당대표를 두느냐. 그리고 강제적으로 당론을 주입해서 예를 들면 이재명 체포하자 그러면 민주당은 다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다 찬성하는 이렇게 하나 지시가 들어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 그건 공천권 때문이다. 지난번 연말에 쌍특검법을 보게 되면은 야권은 183명인데 183명 전원이 찬성. 이게 정의당 민주당 다 합친 거죠. 김건희 특검법은 한 명 빠진 182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사불란하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따라가느냐. 그리고 왜 민주당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하자 그럴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은 사람이 체포하자라고 나왔을 때 개딸들이 나와가지고 수박 색출하자라고 하는 것도 이 당대표의 권한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 친위대가 나오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보게 되면 국회의원들은 그러면 각 정당의 이익을 그 정당 중에서도 그 당대표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네. 양심에 따라는 국가이익을 다 우선하는데 국가이익이 아닌 경우는 양심에 따라 하라는 얘기니까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헌재에서도 2019년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또는 정당 또는 자기가 이익단체를 대표한다 그러면 그러한 특수이익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한 국가이익을 추구하도록 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보게 되면은 자기 정당 이익, 특히 당대표의 하명사항을 추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여야 막론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은 선거할 때는 국민 뜻을 받겠다고 열심히 해놓고 딱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4년 후에 또 공천받아야 되니까 그 당을 쥐락펴락하는 당대표한테 충성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도 물론 이제 공화당 당론이 있고 민주당 당론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거기 또 거기대로 다른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정당에 충성하는 거면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각 당에서 뭐 공천 시스템 만들어서 한다고 잘 될까요? 그래서 저는요, 뭐 이번에는 워낙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겠지만, 미국식 정당제도를 한번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당대표가 있으니까 자꾸 이게 쉽게 말하면 공산당처럼 돼가잖아.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당권을 쥐려고 저렇게 하는 거고. 국회의원 되려고 길을 쓰지만 당권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만 쥐고 있으면 또 다 살아남을 수 있고.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국힘당에서도 김경률 씨를 마포울에 꽂아 넣는 게 그냥 가장 최고의 공천이냐. 마이 동료 시민 여러분 얘기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인데,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 거냐, 아니면 정청래한테 이길 사람 찾다 보니까 찾은 거냐, 아니면 같은 비대위원 했기 때문에 찾은 거냐. 많이 봐야죠. 그래서 한국 정치가 지금 정당 중심으로 흐르고 공산주의, 공산당처럼 흐르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미국처럼 정당은 그냥 민의를 대변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한번 바꾸는 걸 검토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